정말 급격한 변화의 이 한가운데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경제 또 내면까지도 또 AI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너무나 급격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거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캐치를 해서 그게 내가 AI다. 그럼 나는 AI를 내가 진짜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거 하나,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 네. 모든 걸 다 팔로우업 하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어중간하게 뒤처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나는 이거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는 심지어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어쩌면 세뇌당했고 조종당하고 자본주의라는 게 다분히 우리가 특히 소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종을 당하잖아요. 내가 어디 나갈 때에 뭐 저도 당연합니다. 옷이라든가 이런 아까도 신발 얘기했지만 이런 걸 제대로 안 걸치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게 벌써 조종 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바쳐서 무지했지. 여기도 나오죠. 그 평생을 바쳐서 알아낸 게 내가 아는 거라고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밖에 없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안정적인 삶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삶이 진짜 내 생각이 맞는가. 이런 거를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거인 것처럼.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속담을 알고 있지만 단 한 명도 불러다 놓고 당신 혹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면 절대 예,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가, 진짜 내 생각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 봐야 되는 게 독서의 효과고 챕터에서 진짜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겁날 게 없다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타인의 생각을 빌려 입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우지.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스승의 문장을 징검다리 삼아 당신만의 사유의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네. 진짜 나만의 사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소가 풀을 뜯어 천천히 되새김질 하듯 한 줄의 문장을 읽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게나 머리를 비워야 비로소 영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야. 책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관통하여 행동으로 분출되는 살아있는 지혜를 열망하게나. 저 이 마지막에 행동으로 분출되는 살아있는 지혜. 이제는 물건 팔아서 이제 원자재 가격 인건비 때문에요. 저는 2002년부터 제가 독립적으로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쟁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삼성, 하이닉스 이런 기업이 아니라면 개인이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제는 물건을 팔아서 뭔가 하나를 팔아서 몇 프로의 이윤을 남긴다? 이게요. 전쟁, 코로나 이런 게 이제 더 자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만 몰두해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게 제가 내다보는 미래예요. 그래서 나는 요식업이라는 이 행위가 100%가 아니고 이건 그냥 10%고 이 행위 자체가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이걸 통해서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기가 망하더라도 컨텐츠로서 돈을 벌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예전에는 저도 생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에도 제가 엄청 이 와닿았어요. 살아있는 지혜란 행동으로 분출되는 게 살아있는 지혜지.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나이 먹고 나면 제일 바보라 그러죠. 뭐 얘기했을 때 나도 알아 그거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알아. 이제는 그렇게 하나 팔아서 뭐 남기는 시대는 아니지. 다 알지 하면서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짜 나의 생각이 내 가슴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더라. 이게 제 경험이에요. 네. 저는 5년째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입니다. 아직 전 결과물이 안 나오네요. 조금 더 실행 능력은 높여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수로 혼자 여행을 다녀봤어요. 조금 더 단단해진 제가 된 것 같아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엇을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우리는 이제 모두가 개인이 뭔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를 팔아야 될 거를 결정하는 것도 이제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어디 취업해서 돈 벌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결국은 팔아야 됩니다. 이제. 진짜 급격하게 진행되고 네. 있어요. 네. 정말 뭐 매일매일 뉴스가 IT 기업들 뭐 메타를 비롯한 뭐 구글 뭐 이런 데도 몇천 명, 몇만 명을 감원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요. 네. 그리고 감원하면은 이제 월가에서 좋아합니다. 비용 효율화. 네. 그렇죠.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막 미국에 정말 내노라는 MIT 나오고 막 그런 수재들인데 네.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점점 그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12번입니다. 네. 노력의 흔적을 들키지 마라. 아. 능력이 뛰어날수록 인위적인 가식을 걷어내게나 노력하는 티를 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저렴해진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소라고 떠벌리는 자는 타인을 필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노예가 되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자규적인 냄새가 나는 순간 생동감을 잃고 인공조화처럼 보일 뿐이야. 공을 들인 일일수록 그 수고를 철저히 숨기게, 마치 당신의 천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숨결처럼 보이게 해야 하네. 현자는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지 않으며 그가 무심한 듯 툭 던진 결과물에 세상은 비로소 경악하고 열광하지. 훗날 전설이 된 어느 거장은 수십 년간 촛불 아래서 눈이 멀 정도로 그림을 그렸지만 완성작을 내놓을 때는 마치 신의 계시를 받아 단번에 그려낸 듯 행동했네. 네. 사람들은 그의 피나는 노력보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영감에 더 큰 경의를 표했지. 노력은 지하실에서 하고 결과는 천상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게나. 아.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스티브 잡스. 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초기에 아이폰과 맥북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별거 아니라는 듯 one more thing 하면서 포켓에서 아이폰을 이렇게 꺼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네. 그러면서 꺼내면서 아이폰을 소개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아이폰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뭐 다른 얘기하다가 one more thing 하면서 이거 쫙 꺼내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야, 스티브 잡스는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걸 준비하기까지 이 매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타이밍이 언제 넘어가야 되고 네. 스티브 잡스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꺼내고 어떤 제스처를 꺼낼 때 슬라이드들이 넘어가고 조명의 각도가 어딜 비추고 손의 위치는 오른손으로 할 건지 왼손으로 할 건지 손가락 몇 개로 집을 건지까지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2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네. 네. 그냥 one more thing 천재처럼.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더 대중에게 네. 열광하고 아이폰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혁신의 아이콘으로 더 막 추앙받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맥북 할 때는요 심지어 이랬어요. 서류 봉투에다가요. 우리 우체국 가면 등기 붙이는 노란색 봉투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이 맥북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렇게 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샥 꺼내면 노트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거보다 얄팍한 노트북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노트북도 그 봉투에 하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거를 만들기까지 또 맥북이라는 만들기까지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혁신적인 작업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소리 봉투.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스티브 잡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떠올랐죠. 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거 하느라 진짜 이렇게 고생했고 이거 진짜 다 못한다고 하는데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이거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네, 맞아요. 그냥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맞아요. 나 그때 사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이제 훨씬 더 그 사람의 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한 단계 높여주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절의 연착륙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가.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정말 모두의 고민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미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 방송계에서요. 네. 가장 많은 출연 제의를 거부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래요. 매일 수십 수백 건의 제안이 오는데 거절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저는 no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not right 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지금은 좀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기로 그럼 상대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언젠가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느낀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라시안이 말한 거절의 연착륙 방법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또 아까 제가 그 소크라테스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딱 제가 펼쳤는데 보여서 네. 73페이지에 바보로 살아라 신념을 가진 자를 경계하라. 무언가를 확신하는 자만큼 위험한 이는 없다네. 스스로를 모든 것을 아는 솔로몬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지혜의 샘은 말라붙기 시작하지. 진짜 지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즐거움에서 나온다네. 이게 모르는 게 많다가 즐거워야 돼요. 네,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음이 즐거워지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는 자기 신념이라는 감옥에 갇혀 타인을 심판하는 똑똑한 바보들이 넘쳐나지. 17세기 스페인 궁정에서 실질적인 방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현학적인 궤변으로 왕의 눈을 가렸던 사병가들이 바로 그 전형이라네. 그들은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바다를 벌하려 드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다네. 차라리 스스로 바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게나. 신념이 굳어지면 편견이 되고 편견은 영혼의 눈을 가리는 법이야.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것은 오직 자신의 무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진리의 물결을 발견한 힘을 얻을 걸세. 이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또 신념은 당연히 있어야죠.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오염되지 않은 남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교육이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나를 만들어 놓은 생각 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물론 그 성공한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을 해결해가는 방법도 당연히 변해야 되고 변해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며 자기가 맞다라고 계속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특히 우리는 꼰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왜 그런다 그러잖아요. 책을 조금 읽으면 이제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한 권에서 두세 권 읽었을 때 그래서 막 말이 많아지다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말이 없어진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와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심지어 뭐 찰리 먼거도 이제 고인이 된 오렌 네.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버크셔에서의 찰리 먼거도 그 얘기를 했죠. 책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그분도. 내가 평생 동안 공부를 하며 끝까지 계속 했던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그것도 네. 그 사실을 계속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전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피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 있잖아요. 박사를 따는 건 어떤 과정인가라는 거를 밈으로 이렇게 한 몇십 년 된 건데요. 그래놓은 네.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학부생 있으면은 이렇게 큽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다. 네. 그러면은 이만큼 큽니다. 학부생이 배우는 것.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석사가 배우는 거 네. 이제 요만큼 줄어들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박사가 하는 것, 네. 그 중에서 점을 하나 찍어요. 네. 그걸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 주제 하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박사가 이제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박사라는 사람은 이 큰 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 점 하나 그냥 파고 네. 들어가서 아는 거고 나머지 부분 물어보면 그건 옛날에 학부 때 제가 배웠던 건데 아 가물가물한데 이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부생이랑 다를 게 없어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만 네. 그 바늘만큼 들어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박사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권위자 네. 중에 한 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일수록 자기 전공 분야에서조차 모르는 게 더 많다. 네. 예, 이런 뭐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게 많아야 정상이고요. 그걸 안 알고 있다면 내가 성장할 여지가 훨씬 더 성장판이 내가 이만큼이나 남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걸 테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 버전에 맞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거. 그게 경제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그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돈그릇. 네. 내 돈그릇을 어떻게 키우냐. 그게 바로 일단 나를 성장시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딱 정말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건데 통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달린 게 무엇인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무엇인지 네.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고 통제할 수 네. 없는 게 뭐냐 그걸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통제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제해라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전쟁이 난다고 세계 3차 에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전쟁이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좀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뭐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고 환율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환율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게 이제 기대잖아요. 기대. 저는 네. 기대를 하지 마시라. 셀프 기대. 왜냐하면 기대는 보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기대거든요. 아 로또 됐으면 좋겠다.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네, 기대를 네, 하고 주식 올랐으면 좋겠다. 아 뭐 집값 떨어져서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나 집 샀는데 집값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대 대신에 정말 더 안개 같고 알 수가 없고 불투명한 이 전 무례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이 영어 제목처럼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라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세상과의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가 그릇을 키워 나갈 수 있고 내 돈그릇을 키워 나갈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만약에 AI가 정말 이제 또 다음 세대 AI, 그 다음 세대 AI,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로봇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그런 때가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처세에 대한 나의 강력한 내 철학이 있지 않으면 인간이 되게 이게 금방 무너져요. 이 시대가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삶을 충만하게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죠. 정말 네. 그 처세 철학을 탄탄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내 소중한 것들, 내 가족들을 지키기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겠구나를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네. 좀 더 뚜렷한 나만의 생각, 철학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세상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처세에 대한 전략에 대한 세상을 사는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해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봤습니다. 네. 인생 주기별로 친구와 보내는 시간 네. 10대부터 80세까지 네. 그래프로 이렇게 하는데 친구랑 보내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급상승을 해요. 네네. 그러다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네. 친구랑 보내는 시간 네. 주르르르르 떨어져요.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네네. 그다음에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 네. 결혼을 딱 할 그 20대 후반 30대 네. 그때쯤에 피크를 찍어요. 네. 그리고 다시 우하향을 이렇게 하다가 60세가 넘어가면서 다시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맞아. 노년을 또 함께 보내는 거죠. 맞아. 예. 그리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결혼하고 이제 육아를 하는 나이, 30대 요쯤에 30대 한 10년간 피크를 찍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또 끝없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렇게 떨어져요. 동료와 보내는 시간, 네. 동료와 보내는 시간 좀 특이한데요. 10대, 20대까지는 없다가 네. 30대쯤부터 정점을 찍고서는 서서히 근데 거의 완만해요. 60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그렇죠. 예, 네. 완만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60세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동료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네, 네, 네. 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나 혼자 보내는 시간. 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모든 그래프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높아요.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네.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네. 많다는 거거든요. 그걸 네. 비교하면 혼자 그래프가 위에 있고 나머지 이 아까 누구와 보내는 시간들은 다 밑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혼자 보내는 시간을 지금의 통계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막 20살이 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은 지금의 패턴대로 한다면 그 남은 시간의 90% 이상을 화면을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그렇죠. 됐든 네네. 가상현실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 시간을 정말 나를 지킬 수 있게 네. 이 책과 또 다른 책들과 생각과 산책과 내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그 사람 인생이 갈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네, 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만의 그 시간을 침범받지 않기 위해 내가 조종당하거나 침범받거나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하게 되면 그 나만의 그 시간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다 망가지거든요. 그 시간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정말 내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저는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400년 전에 썼던 이 네. 책 안에 근본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여기 살짝 있어서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면 네. 고독을 즐기는 자는 신을 닮는다. 중간에 보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행복이며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길이라네. 넘어가다 보면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숲길을 걷거나 고전의 문장과 대화하는 그 숭고한 시간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방주가 될 수 있다네. 결국은 이런 이 고전이라는 책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오늘 얘기했던 걱정에 대한 그런 어떤 내 그 단단한 나의 생각을 세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짧게 쓰여 있기 때문에 한번 문장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숲길을 걷고 혼자 걷고 이렇게 혼자 사실 고독을 즐기는 자가 진정 강한 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딱 적절한 책이기에 한번 고전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 하고만다 여러분들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급격한 변화의 이 한 가운데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경제 또 내면까지도 너무나 급격히 또 AI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너무나 급격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하는 것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캐치를 해서 네. 그게 내가 AI다. 그럼 나는 AI를 내가 진짜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거 하나,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이 네. 변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모든 걸 다 팔로우하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결국 아무것도 어중간하게 뒤처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나는 이거 하나 딱 집어서 이거 변하는 거 요거 하나 내가 올라타서 요거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두 네. 번째로는요. 엄청나게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그게 무엇인가? 네.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책이다 네. 라는 결론을 내린 게 보십시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자동차입니다 하면 마차가 나오고 네. 지금의 차입니다 하면 막 전기차 테슬라 같은 거 나오고 네. 몇백 년 전에 전화기입니다 하면은 막 수화기 이만한 거 네. 막 그런 거 나오고 지금의 전화기입니다 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근데 옛날에 책입니다. 네. 지금의 책입니다. 네. 책은 그냥 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표지만 색깔만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400년 전의 책이 또는 심지어 400년 전 책이 아니라 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책들 또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책들은 뭐 기원전 막 이렇게 네. 가니까요. 그런 책들이 지금까지 온다는 건 변치 않는 거는 책뿐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하와이 데저텍과 고명환 작가님의 책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시간도 마땅치 않고 책을 살 돈도 마땅치 않고 내가 책을 한 권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읽혀오고 명저라고 하고 명작이라고 하고 대문호가 쓴 책이라고 하고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 도대체 이런 책들이 뭐길래 이렇게 패기를 거슬러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가 그런 네. 책들을 만약에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을 한번 골라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또 우리 하고만다와 네. 함께 해주시면 네, 깜빡했다가도 또 매월 말 9시에 오시면 또 책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4월에 하고만다 기다려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이 편역자로서의 저의 모든 인쇄 전액은 네. 서울시 아동 공동 생활 가정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100% 기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네. 아이들인지 모르시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이걸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쇼펜하우어, 니체, 윈스턴 처칠, 피터 드러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짜 치열한 전장 같은 그 스테이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 무례한 세상에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없이 오로지 자기 그렇죠. 맨몸 하나로 세상에 나와야 할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 가정 지원센터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선순환의 에너지로 지금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네. 추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건지 그 감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책 제목이 뭔지 궁금해요 하신 분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 지원센터에 우리 하대님이 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게 되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처세 전략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에 4월도 하나 둘 셋 하고 만다.